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체가 쌓이면서 그 금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뉴스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뉴스도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관한 뉴스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최근에 많이 연체가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 높아진 금리로 인해서 못 갚는 거죠. 그 금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주택담보대출,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연체가 되고 있는데 55%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체 금액이 대략 한 6,400억 정도, 그런데 지금은 연체 금액이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 개 가구,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가구가 있고 못 갚는 가구가 있잖아요. 그 못 갚는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연체가 좀 늘어나게 된 거죠. 고금리로 올라갔던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연체율을 좀 줄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올해 안에는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미국 FOMC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체율은 올해 내내 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프로 좀 보면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연체율이 최근에 이제 2019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이때는 제로금리 시대였죠. 제로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내가 그렇게 타격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집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시중의 5대 은행에서는 연체율이 56% 증가를 했고요. 보험사에서는 67% 증가를 했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 우리 할부, 캐피탈 이런 데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15% 증가를 했고요. 저축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금융권이죠. 이 금융권에서는 무려 87%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게 되니까 지금 이 금융권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 시중 5대 은행에서도 연체율이 급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의 연체율도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었어요. 신용대출의 연체가 늘어난 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못 갚다 보니까 어디서 빌려서 메꾸는 거예요? 신용대출에서 빼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좀 위험 신호겠죠. 신용대출 연체 추이도 좀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지금 무려 1조 5천억 가량, 그리고 상승은 34% 늘어난 금액이 연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신용대출조차도 1금융권이 아니고 2금융권이에요. 신용대출을 2금융권에서 빌렸는데 이걸 못 갚다 보니까 안 그래도 높은 이자에서 가산 연체금이 더해지다 보니까 더 갚기가 버거워지는 거죠. 좀 굴레에 빠지는 거죠. 안 좋은 이제 굴레에 빠지는 건데, 지금 상황이 약간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하고 봐야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저축은행이 34% 증가했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는 57%, 5대 은행에서는 8%,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17%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연체가 엄청나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작긴 해요. 금액이 좀 크긴 한데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일까? 저렇게 지금 연체 금액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굉장하게 늘어나고 있고 신용대출에서 늘어나고 있고, 신용대출 중에서도 저축은행, 이금융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면밀히 뜯어보면요, 문제는 이 금융권과 신용대출인데, 이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이 3.6%였는데 5.2%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100% 중에서 5%가 연체되었다 하면 나머지 뭐 95%는 잘 갚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늘어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2.6%가 연체되고 있었는데 4.2%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보게 되니까 연체율이 거의 2배씩 가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못 갚고 있는 사람이 2배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PF 대출, 이건 많이 다뤘죠. 건설사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지어서 팔아서 대출금 갚고 남은 돈을 이제 자기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부동산 PF 대출 그게 또 연체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팔리니까, 미분양돼서 안 팔리니까 건설사가 팔지를 못하고 못 파니까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체가 되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연체율이 3.7%에서 8.2%로 거의 3배, 2.5배 가량 높아졌죠. 지금 부동산 쪽 PF 대출은 연체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연체가 늘어난다는 말은 경기 불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황기에는 자산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황기고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좀 가성비 높은 투자, 그리고 좋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같은 뉴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지 나오지,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 구글 비서가 찾아서 띄워줘서 저도 안 건데, 네이버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고 간결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C차 원두 열심히 또 2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4월 5일부터 다시 판매할 예정이거든요. 4월 5일 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